자, 이제 자바 교재 11장 보겠습니다. 11장. 자, 11장은 교재 239페이지, 240페이지, 꼭 이제 챕터 11 나오죠. 메소드 오버로딩과 스트링 클래스에 대한 장이고요. 이론은 이미 다 했습니다. 꼭 조금 이제 상세한 내용도 더 이렇게 이제 실습하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제목에서 메소드 오버로딩 나오는데, 자, 오버로딩은 메소드에서도 오버로딩 할 수 있고 생성자도 오버로딩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오버로딩이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오버로딩은 뭡니까? 동일한 이름의 메소드 여러 개 만드는 거를 메소드 오버로딩. 동일한 이름의 그 생성자를 여러 개 만들어 주는 것을 이제 생성자 오버로딩을 하죠. 예. 오버라이딩도 있는데 오버라이딩은 덮어 쓰는 거잖아요. 그 용어가 좀 헷갈리기 때문에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링 클래스는 우리 앞에서 뭐 문자를 저장할 때 스트링 타입의 클래스 사용해서 문자를 저장하고 했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스트링 클래스에 대한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요 11장에서 조금 더 추가해서요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기능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 이제 프로그래밍 하실 때 문자열 처리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실제 프로그램 만들 때. 그러니까 문자열 처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스트링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메소드들을 많이 알아놓으시면 프로그램 할 때 재밌습니다. 재밌고 쉬워져요. 네. 이 스트링 클래스의 메소드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프로그램 하는 것과 스트링 클래스의 메소드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프로그램 하는 게 또 달라집니다. 코드가 또 달라져요. 네. 네. 그래서 자, 11장 240페이지에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11-1에 메소드 오버로딩부터 설명을 하죠. 예. 그 뭐 개념은 이미 다 설명이 돼 있고 쭉 내용을 그냥 쭉 읽어 보시고요. 예. 이거는 안 읽어드리겠습니까? 그죠? 예. 이론할 때 설명 이미 다 들었죠. 따로 안 읽어드리고 예. 그 하는데 좀 중요한 부분만 좀 짚어만 드릴게요. 예. 그래서 그 241페이지에 그 241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메소드 이름이 같아도 매개 변수 선언이 다르면 메소드 이름이 같아도 매개 변수 선언이 다르면 메소드 호출문의 전달 인자를 통해서 자, 호출된 메소드를 구분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소드 전달 인자를 통해서 호출되는 메소드 구분할 때, 그러니까 매개 변수 값이 몇 개냐, 하나가 넘어오냐, 두 개 넘어오냐, 하나도 안 넘어오냐, 뭐 이런 게 따라서 이름이 동일한 메소드가 있지만 구분 가능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메소드 오버로딩이라는 거에 대한 이제 설명이죠, 그죠? 이렇게 이제 여러 개 이름이 같은 메소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때문에 이제 메소드 매개 변수의 선언이 다르면 동일한 이름의 메소드 정의를 허용하는데, 이걸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메소드 오버로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메소드 오버로딩이 성립하려면 조건이 있는데 매개 변수 선언이 달려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매개 변수의 개수 또는 타입, 데이터 타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달라야 된다. 그래서 매개 변수 개수가 다르거나 데이터 타입이 다르면 오버로딩해서 동일한 이름의 메소드를 다르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매개 변수가 뭐 하나인 거, 매개 변수 두 개인 거, 매개 변수 세 개인 거, 뭐 매개 변수 하나인데 뭐 인티저 타입인 거, 매개 변수 하나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롱 타입인 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밑에 그 오버리딩이 성립한다는 거, 그 이제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 심플 메소드 해서 인티저 타입의 n 이라는 매개 변수 한 개 가지고 있는 거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심플 메소드 이름 똑같죠? 요거 오버로딩 한 거예요. n1과 n2라는 인티저 타입 매개 변수 두 개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오버로딩 조건 이제 성립한다는 거죠. 이렇게 오버로딩 할 수 있다. 매개 변수 개수 다르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매개 변수 개수는 똑같아요. 같은데 위에 거는 인티저 타입이고 아래쪽에는 더블 타입이죠. 그래서 매개 변수의
개수는 같지만 타입이 같아도 오버로딩 이제 조건이 이제 성립하는 겁니다. 오버로딩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버로딩 하면 안 되는 거. 예.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다음과 같이 반환형이 다른 경우에는 메소드 오버로딩이 성립하지 않는다. 반환형이 다르다고 해서요 오버로딩을 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242페이지에 보면 아주 기막히게 애매한 상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가 기막힌지 이렇게 보면 자 AA 클래스 아래에 그 이제 심플이라는 메소드를 오버로딩 해 놓은 거죠. 두 개를 만들어 놓은 메소드를 똑같은 이름 두 개를 만들어 놓은 건데 그죠? 여기 오버로딩 되죠. 왜냐면 매개 변수 개수가 두 개지만 위에 거는 첫 번째도 인티저 타입이고 두 번째도 인티저 타입입니다. 근데 이제 밑에 보시면 첫 번째 예. 자 매개변수 타입은 인티저지만 두 번째 매개변수 타입은 더블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요거는 이제 오버로딩 성립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요렇게 해도 조금 이제 애매하다. 요거 이제 뭐 문법적으로 이렇게 지켰지만 예,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밑에 이제 이렇게 만든 메소드를 호출할 때 만약에 이제 이렇게 객체 인스트라고 하는 AA 클래스의 객체를 만든 다음에 심플 하고 나서 이제 7,k 문자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메소드가 호출 되느냐 뭐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밑에 그 설명 보면 예, 메소드 인자 전달 과정에서 자 발생하는 형변환 자 형변환 메소드 호출할 때 전달되는 그 이제 인자 메소드 인자 전달 과정에서 그 값이 이제 매개 변수 타입과 다를 경우에는 형변환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이제 AA 클래스에서는 정수 10과 문자 K를 인자로 전달받는 심플 자 메소드. 그래서 이제 뭐 소스 코드가 다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냥 이제 K라고 하는 예. 근데 이 K라고 하는 캐릭터 타입이죠. 캐릭터 타입의 그 값을 받는 심플이라는 메소드는 오버로딩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캐릭터 타입은요 내부적으로 그 유니코드죠. 2바이트 이제 크기의 정수값으로 유니코드 그 글자의 번호를 저장하고 있죠. 숫자로 저장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이제 타입 변환이 가능하죠. 자료형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죠? 2바이트 캐릭터는 2바이트형이기 때문에 인티저 타입으로도 변환 가능하고 더블 타입으로도 변환 가능하죠.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은 자동 형변환 규칙을 적용하여 호출할 메소드를 찾는데 문제는 클래스에 정의된 두 심플 메소드 모두 형변환 규칙을 적용했을 때 호출이 가능하다. 예. 그래서 이제 애매한 부분이 이제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뭐 형변환 규칙은 우리가 앞에서 다 배웠죠, 그죠? 그래서 그게 자동 형변환 규칙을 적용하되 가장 가까운 위치에 놓여 있는 자료형의 형변환을 우선 시도한다. 그래서 요 둘 중에 그러니까 심플이라는 메소드가 두 개 있는데 어느 메소드가 내부적으로 호출되느냐 하면 둘 중에 이제 소스상으로 이제 위에서 이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위에 있는 메소드가 이제 호출이 된다. 그래서 인티저 값 두 개의 매개 변수로 되어 있는 요게 이제 먼저 호출이 된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부가 설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이런 이제 애매한 상황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명확하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캐릭터 값을 던져가지고 캐릭터 값을 이제 받는 그런 이제 메소드도 오버로딩 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뭐 우리가 그 이런 매개 변수 값을 던져줬을 때 이제 메소드 파라메터 그 매개 변수 타입이 다른 경우에 형변환도 이제 일어나니까 동시에 그런 것들이 이제 모브 쪽으로 이제 가능하니까 그럴 때 이제 좀 애매한 상황이 있는데 소스상에 이제 먼저 나오는 그 상단에 있는 그런 이제 메소드 첫 번째도 되고 두 번째 된다 했을 때 이제 첫 번째를 선택해서 이제 실행해 준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소스 코드 생성자 오버로딩. 자, 그다음 볼게요. 그다음에 이제 생성자 오버로딩. 네, 이제 우리가 메소드 오버로딩도 있고요. 생성자 오버로딩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소드를 오버로딩 한다는 건 메소드 여러 개 만드는 거인데 일단 소스부터 일단 띄워놓고 보면서 설명 좀 드릴게요. 그 밑에 이제 컨 오버로딩이라고 되어 있죠. 컨스트럭터인데 뭐 약자로 그냥 컨 오버로딩. 요거는 그냥 볼게요. 그냥 교재 오늘 교재 거 보겠습니다. 자, 교재 거를 그냥 바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243페이지에 자 여기 이제 그 5번 라인하고 9번 라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로 그냥 볼게요. 5번 라인, 9번 라인 보시면 person이라고 하는 요게 클래스의 이름하고 동일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생성자가 두 개입니다. 생성자가 이렇게 이제 두 개입니다. 근데 이 그 생성자 같은 경우는 리턴 타입이 없죠. 그죠? 리턴 타입이 없습니다. 보이도 리턴 값이 뭐 있든 없든 이제 그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리턴 타입이 와야 되는데 생성자는 리턴 타입도 없고 클래스 명하고 같기 때문에 이제 생성자 소스 코드 딱 보시면 이거는 생성자야, 이거는 메소드야 딱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 person이라는 요거 이제 생성자입니다. 그죠? 생성자고 요거는 이제 메소드 이제 오버로딩처럼 생성자 오버로딩을 한 거죠. 동일한 이름의 생성자를 두 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오버로딩. 그래서 이제 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인티저 타입의 rnum과 인티저 타입의 pnum이라는 두 개의 매개 변수를 받아서 객체를 생성하고 초기화해주는 그런 생성자고요. 9번 라인에 있는 요 생성자는 인티저 타입의 rnum 값만 하나만 매개 변수 하나만 받아서 이렇게 이제 소개해 주는데 밑에 이제 코드에 보면 rnum 값을 자 rreginum이라고 되어 있네요. rreginum은 위에 보시면 주민번호 필드죠. 필드 값으로 이제 세팅을 초기화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개 변수가 하나일 때는 rreginum 값만 매개 변수 값을 받아가지고요 필드에 이제 넣어주는 거고 패스num 같은 경우에는 받은 값이 없으니까 0으로 그냥 초기화를 해줬습니다. 매개 변수가 두 개인 그 위에 5번 라인에 있는 생성자는 rnum 값을 reginum이죠. 그냥 reginum이라는 필드에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pnum 매개 변수 값은 passnum이라는 필드에다가 초기 값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냥 이제 오버로딩 이렇게 이제 생성자도 오버로딩.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성자 오버로딩 할 수 있는데 생성자도 필요에 따라 가지고 필드의 값을 하나만 초기화할 때도 있고 두 개 다 초기화할 때도 있다. 그죠? 거기에 따라서 골라서 이제 생성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제 생성자 사용하는 부분은 그 23번 라인 자 거기에 이제 보면 컨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그 클래스의 메인 메소드에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new 한 다음에 person 돼 있는 거 보시면 첫 번째 거는 매개 변수 매개 변수 값을 두 개 던져주죠. 인수를 두 개 던져주고 객체 생성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여건 주민번호하고 여건이 있는 객체를 생성하는 거죠. 자, 여건 번호, 주민번호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의 값을 첫 번째는 주민번호, 두 번째는 여건 번호 던져서 객체 생성하는 거고요.
밑에 보면 요건이 없는 사람의 정보를 담은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요건이 없으니까 요건 번호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주민번호만 person 해서 775544 주민번호만 이렇게 던져주면 주민번호만 필드에 세팅을 해주고 객체가 만들어지면 주민번호만 초기화 해주고요. 요건은 없으니까 그냥 기본값 0을 그냥 세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생성자도 이 던져주는 개수 초기값 우리 초기화 시켜줄 때 매개 변수 이제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생성자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설명이 244페이지까지 그 소스 코드 설명 쭉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